어떤 일에 굉장히 열중하면서 연애까지 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직업이 3개나 되시면은 뭔가 시간 관리하기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일하죠. 네. 아, 주말에도 일을? 주말에 하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돌아온 송인애로의 토닥토닥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닥토닥으로 돌아온 이유는요.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메일로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저보다 더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스트를 어렵게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PD님의 약 15년 지기 친구고요. 생각보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금 사단법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증콘에서 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현재 5년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혜찬이고, 채널명에서는 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그럼 직업이 2개인 건가요? 예, 뭐 2개, 3개 오, 정도로 2개, 항상 평균적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갖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왜냐면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 2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면서도 유튜버인. 그런데 민님은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요즘 트렌드 같은데 그만큼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심히 한 분야를 파고들다 보니까 불러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제 역량을 최대한 쓰고 저도 많이 배우기 위해서 여러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사단법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가 2020년 9월부터 창립이 됐는데, 이게 말 그대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해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또는 국내 타겟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아니면 그냥 국내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면서 뭐 캠페인, 저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어워드,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전문 컨벤션, 그러니까 엑스포 같은 거죠. 그런 걸 전문적으로 영위를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영업, 뭐 세일즈, DB 관리, 모든 걸 다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직업인 유튜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그 코리안 도스트라고 하고요. 코리안은 말 그대로 한국인이죠. 그 도스트는 친구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인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 인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한테 좀 친근한 한국인의 이미지로 다가가겠다라는 취지로 2019년 8월에 개설을 해서 현재 지금 뭐 5년 넘게, 5년 넘었네 벌써. 5년 반 이상 채널을 계속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구독자가 150만을 살짝 넘겼습니다. 오늘 이걸 또 가져왔는데, 제가 탐내고 있는 걸 하나 가져오셨네요. 이걸 언제 처음 받으셨었나요? 제가 시작하고 한 2년 반 이후에? 아니, 1000일차쯤에 받은 것 같아요. 1000일차쯤에? 한 3년쯤은 되겠죠. 그러면. 엄청 기념적이네요. 네. 그럼 세 번째 직업도 아까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직업은 아니고, 네. 예전에 제가 뭐 스타트업 IT 스타트업을 또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나왔지만 지금은 또 현재 그 멘사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국제교류위원장을 하는 등,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매체로, 또는 이런 이제 국제 단체를 매체로 좀 이렇게 국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을 좀 전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멘사면 IQ가 얼마이신 거예요? 네. 상위 2%인데, 이게 선생님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2, 24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48 이상 또는 137 이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머리가 좋아서 특히 좋았던 점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대학 입시할 때 좀 공부를 덜 해도 된다던가, 확실히. 좀 눈치가 좀 빨라진다거나, 근데 이것도 사회 경험을 많이 해야 좀 쌓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사회에 많이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민님은 30대 초반치고 직업도 3개시고 세 직업에서 전부 어느 정도의 뭔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 위치에 올라오시기까지 되게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0명을 1주차에 찍었거든요. 엄청 빨리 찍었다. 이게 되게 그때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19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BTS가 처음으로 일본 인도에 뜬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인도 사람들이 한국을 뭔지 몰랐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코리아, do you know Korea 하면은 뭐야? 이랬는데 그때 BTS 덕분에 이제 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주차에 1000명, 2주차에 2만 명 해가지고 엄청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한 2, 3년 차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벌리는 날도 있고 안 벌리는 데가 있는데 특히나 또 코로나가 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교류도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저도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가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줄 때 줄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로서의 이제 제 이미지는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막 현실은 집에 혼자 있고 혼자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기억나는 게 딱 생일이었는데 구독자들이 막 계속 막 케이크를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준 거죠, 선물이랑. 그래서 보내줘가지고 라이브를 해달라라고 해서 제 생일에 아무도 없이 제 자취방에서 혼자 케이크를 막 라이브를 키면서 조용해요. 그쵸? 그 앞에 댓글칸은 막 따르르 올라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막 혼자 막 케이크 불고 촛불 켜고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 왜 눈물이 났더니 정확히 외로워서? 그쵸? 이게 그런 이제 약간 삶의 좀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민님을 잡아줬던 건 뭐였나요? 계속 이거를 킵고잉 할 수 있게 해줬던 거. 그쵸. 저 자신도 그만큼 좀 솔직해야 된다 봐요. 어떤 저 식으로? 스스로한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왜 하기 싫은지 스스로한테 변명을 내려놓고 막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 실제로 뭐 유튜브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생각 계속 나겠죠. 그쵸? 정말 솔직하게 이건 나랑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하면 내가 불행해져. 이게 아니라 난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걸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그쵸. 계속 응어리가 남는 거죠. 이렇게. 내가 단순히 도망치려는 건지 아니면은 그만두려는 약간 리저너블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쵸. 그런 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은 한국을 좀 인도에도 많이 알리고 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좀 하다 보면 좀 둔화가 되고 실증이 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임용고시 그렇죠, 임용고시.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꿈을 항상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꿈이 없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조언이 정말 깊이 와닿는 게 저도 이 선생님이라는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걸 임용고시 전에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달려왔었는데 막상 이 일을 하니까 몸도 지치고 해서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계속하게 해주는 힘은 아이들의 웃음이라던가 아니면 동료 선생님들 그런 친구들의 도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의 비전이 정말 특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직업이 3개나 되시면은 뭔가 시간 관리하기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일하죠. 네. 주말에도 일을? 주말에 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퇴근하고 일하던가 주말에 하던가.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4학년 때 임용고시를 봐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임용고시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4학년 때도 실습을 나가거든요. 학교로. 그래서 되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여쭤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시간 관리하는 자신만의 방법이나 하기 싫을 때도 계속 짜여진 시간 계획표에 맞아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으신가요? 일단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일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이에요. IQ가 좋으셔서 그런가요?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막 업무를 할 때 약간 프로게임 하듯이 모니터 3개 쓰면서 단축키 쓰면서 야근을 절대 안 하도록 해서 집에 가면 진짜 뭐 자거나 아예 쉬어버리거나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만난다 보니까 주말에 이런 파티를 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뭐 기획을 해야 된다거나 편집을 해야 되거나 막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한다.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수험에 있어서도 막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맞춰보겠습니다. 혹시 교사나 아니면 수험생이나 그런 분들한테 유튜버가 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예. 그런 이유가 근데 뭔가요? 뭐 유튜버라기보다는 요즘 인플루언서니까 그러니까 포맷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인플루언서라 치면 블로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마음에 담았던 스토리 그리고 내가 이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가 됐던 간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한 번씩은 좀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세상에 들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약간 자기계발 느낌으로? 뭐 그렇죠. 뭐 여러분들의 좀 속에 있는 이야기, 아니면 외면적인 그런 모습
그런 거를 너무 컨텐츠 하나에 목숨 걸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숨 걸지 말고 네. 가볍게 올려보기.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50만 원 이상이 쓴다. 그러면은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얼마 쓰시나요? 하나 만드실 때? 저 뭐 한 5천 원? 만 원? 네. 근데 본인 자체가 브랜드라서 그렇고. 그렇죠. 저희는 뭐 간의 수능업 느낌으로 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려고. 대신에 인도를 가면은 이제 뭐 숙박비라던가 뭐 저희 운전사도 고용하고 뭐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패키지로 하면은 뭐 몇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바케가 큰데 근데 늘 그렇진 않다. 늘 그렇진 않으니까 너무 큰 투자하지 마시고, 그 실패하면은 절대 회수가 안 되니까 가볍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 그걸 되게 추천드리는 게, 저도 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기록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니까 저 자신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메일이나 댓글로 가끔씩 연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연애해도 되냐?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공부나 그런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어떤 일에 굉장히 열중하면서 연애까지 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민님은 연애하고 계신가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네. 일 때문에 안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이제 인플루언서 많이 만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하면은 이제 관심을 저한테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도 늘 조심히 하고 또 할 게 많고, 제가 말했잖아요, 주말에 일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분산이 되나요? 연애를 하시면 그 집중력이? 일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이 된다기보다 멘탈적인 게 좀 미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나고 싶을 수가 있고, 뭐 또는 만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바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못 만나니까 내가 슬프거나 내가 못 만나주니까 내가 미안하거나 이런 감정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결과가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11월까지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를 근데 잘 나왔어. 그럼 연애하세요. 단기적인 그쵸? 결과를, 그러네요. 또 그런 거 보니까. 모의고사 잘 나왔어. 자신 있으면 연애하세요. 근데 뭐 안 나왔어. 뭐 저 커트라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근데 도저히 아니야. 그러면은 연애하시면 안 되죠. 헤어지나요? 이미 하시고 계시면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잘 분배를 하시길. 네, 분배와 효율성이. 네. 근데 그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은 서로한테 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인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수험생분들보단 조금 더 나이가 있고 사회 경험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유튜브 영상이 안 될 때도 있었고, 저희가 또 스타트업도 했었는데 동업자랑 트러블로 나오기도 했었고, 뭐 연애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결국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것도 좋은데 가끔씩은 그냥 내가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바뀌고, 뭐 정부는 이건 뺄게요. 네.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뭐 연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엄청 그렇죠. 많죠. 그래도 그냥 스스로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만큼은.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살이 찔 수도 있고 공부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연애를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울 수도 있고 하는데 울고 넘어지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지금 괴롭고 힘들면은 그냥 무시고 그냥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니까 좀 용기 가지시고 조금 더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한테도 진짜 깊은 울림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나 이야기를 들려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되실 분은 여기로 채널로 한번 방문해 주시고, 인도 문화나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여기 채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이 가이! 바이 가이!